그리고 요즘에 이 조선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주가 상승률을 약간 차이를 두게 하는 건 방산에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점점 많은 물량을 만들게 되면서 10년 동안 줄여놓은 비용은 줄여놨고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니까 옛날에는 저희 진짜 매출 많이 기록할 때 뭐 4천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4천억 굳이 나오지 않아도 마진이 막 20%씩. 저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 조선주 이야기도 몇 개 해주셨는데 네네. 예전에 아마 카메라 꺼지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랬나요? 제가 조선주 중에 뭘 하나 보려는 게 있었었는데 어때요? 이랬더니 저를 다독여줬어요. 괜찮다. 힘내라 이랬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랬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조선주도 흐름이 서로 다 다르거든요. 상승률 제일 높은 게 있고 덜한 게 있는데 지금 제일 높은 게 하나오션. 하나오션이죠. 네. 하나오션이 그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하나오션은 저희가 20년 넘게 주인이 없다가 이제 이번에 주인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에 좀 시장이 많은 밸류를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업황이 좋아진 게 제일 크겠죠. 저희 조선 업종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눈에 띄게 올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 조선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 주가 상승률을 약간 차이를 두게 하는 건 방산에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도 방산을 하고 HD 현대중공업도 방산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선박 관련된 방위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흐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방산을 주가에 투영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꼭 해양뿐만 아니라 뭐 하늘 위로 돌아다니던 뭐 자주포가 되었건 그런 방위산업에 대해서 밸류를 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밸류를 주게 된 이유는 저희가 내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산업의 수익성이 좀 좋아졌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 해양 쪽 관련된 뭐 잠수함이나 군함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수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니즈를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거를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치를 얹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조선 업황이 회복되는 것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함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뭐 그래서 앞으로는 오. 저희가 보통 하나오션이랑 뭐 네. 삼성중공업은 사이즈가 비슷해요라고 말씀을 네. 많이 드리는데 네. 그 방위산업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밸류를 주는 그 갭에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오션 하면은 이제 군함인데 그럼 보통 그게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뭐 팔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군함, 뭐 호위함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퇴역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다가 맞아요. 그거를 차례차례 국산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산화 과정에서 판매되었던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척당 얼마 막 이런 식으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하나오션 에게 특히나 이렇게 뉴스로 작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캐나다 잠수함 얘기가 좀 나왔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도입했던 것이 퇴역이 될 때가 되어서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조금 볼륨이 일단 크고 그거에 대한 척수 자체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뭐 8개에서 12개일 수 있다. 뭐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뭐 60조다, 70조다, 80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에서 전체적으로 잠수함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6, 70조라는 건 아니고요. 건조 비용은 아마 그거보다 좀 적게 되겠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했을 때 전체 매출 중에서 꽤나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까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수주를 받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오션 다음으로 올해 많이 오른 조선주는 어떤 거예요? 아마 한국조선해양이 좀 많이 올랐었지 않나 지주사 아니에요? 싶네요.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사인데 밑에 사업회사로 현대중공업, 예.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천 이렇게 세 개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예. 회사잖아요. 그래서 중간 지주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제 할인을 받는 것도 있었고 작년까지는 사실 원래 현대사모중공업을 상장시키기로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중상장 이슈도 있어가지고 이제 할인을 많이 받고 주구장창 주가가 좀 내려왔었는데 올해 연초에 이제 그룹이 꼭 현대사모중공업을 그 상장시켜야 되는 그 요건을 해지를 하고 더 이상 상장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막상 이렇게 수주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삼호중공업이 높은 가격에 좋은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 종속회사의 가치가 그러면 요 회사의 주가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이제 그쪽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금 말한 것은 한 3번 놀랐는데 지금 삼호중공업이 상장을 안 한다는 거에서 깜짝 놀랐고 네. 상장을 하면은 더 어쨌든 그룹 입장에서 유리하잖아요.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한 정책은 아닌데 왜 상장 안 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사업하는 회사들 네.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먼저 쫙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지주사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도 그렇고 그럼 일단 너무 많이 조정을 받은 것도 예. 좀 크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모든 조선업체가 다 실적이 좋아질 건데 예. 그 중에서 좋아지는 순서에 대한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봤을 때 현대삼호중공업의 그 실적 개선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모두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중상장 논란이 있었는데 왜 그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냐면 프리 IPO가 상장 조건부였었습니다. 그쵸, 현대삼호중공업이.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상환을 하고 더 이상 그 조건에 이제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이제 그걸 해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많이 낙폭 과대인 것 플러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업회사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게 반영이 되면서 상승률은 높았죠. 그래도 여전히 지금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가장 싼 편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포는 주가가 생각보다 올해 많이 안 올랐죠. 그렇죠. 지금 모든 조선업체들의 순자산 가치 대비 배수가 예. 가장 낮은 두 개가 미포와 삼성입니다. 아니 원래 예전에는 조선주 할 때 미포가 제일 먼저 달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오히려 미포가 좀 더 정체되면서 상대적으로 미포가 더 저렴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렴한 걸로는 저도 인정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아니 어떡하다 네.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원래 미포는 이제 현대대우 삼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빅3사와 네. 만드는 배 사이즈가 완전 달라요. 저희가 그 빅3사는 최대 많이 만들 때는 40만 톤짜리를 만듭니다. 네. 근데 미포가 만드는 주력 선종의 사이즈는 5만 톤 정도. 대단히 적은데 그런 사이즈의 배들만 만드는 시장의 경쟁사들이 또 있었어요.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근데 그 회사들이 거의 다 지금 없어진 상황이라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긴 했는데 요번에 조선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할 때는 사실 대형선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별 업체들이 만드는 주력 선종의 선가 상승률로 보면 미포가 제일 꼴찌예요. 미포가 많이 만드는 미디엄 사이즈라고 얘기하는 MR 탱커는 실제로 뭐 대형선들이 40-50% 오를 때 얘는 한 30-40%밖에 못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덜 오른 제품을 수주를 했으니까 수익성이 더 눈에 튈 일이 없잖아요. 원래 미포는 예전에 하도 그 MR 탱커만 만들어서 저희가 다른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을 한 5% 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항상 혼자서 7%가 나는 그런 연속 건조 효과가 있는 회사였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MR 탱커가 주력 선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선종이 일단 섞인 것도 있고 그 수주한 선박의 가격이 대형선보다 덜 오른 것도 있어서 올해 만약에 23년에 실적만으로 주가가 간다면 누가 제일 못 갈 것 같아라고 하면 미포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당첨이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적만으로 조선주의 주가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실적도 좋은데 그러면 수주 모멘텀이 더 눈에 튀려는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 현 시점에는 저희는 미포가 되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사람들이 안 쓴 화물 중에 하나는 오일이거든요. 드라이빙 안 다니고 비행기 안 띄우고 그쵸. 공장도 심지어 락다운을 할 정도로 안 돌렸었는데 22년 하반기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그쪽으로는 약간 수요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 마켓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대부분의 해운 업종이 21년에 초불호황이었다라고 한다면 탱커는 그거보다 1년 늦은 22년부터 조금 살아나기 시작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년 정도 돈 벌었으니까 지금부터 발주가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작년보다 수주 모멘텀이 좋은 선종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희는 탱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에 있는 상장 조선 업체 중에 탱커 잘하는 애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딱 떠오를 수 있는 미포밖에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왜냐면 골고루 또 잘 돼야 좋잖아요. 그렇죠. 그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좀 사업을 똘똘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핵심이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 뚝심을 가지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조선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해양 플랜트 관련 그 캐파를 가장 덜 줄인 회사이기도 해요. 근데 해양 플랜트는 제가 진짜 근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에 예전에 드릴십이라고 하는 개체가 예. 한 9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 발주 나오거나 3개 나오면 막 진짜 많이 나왔다고 예. 얘기를 하거나 막 이럴 정도의 시즌부터 삼성은 드릴십을 되게 열심히 들고 팠어요. 드릴십의 진심인 회사. 네, 되게 진심이었죠. 예. 그래서 회사가 이 해양 플랜트를 하는 영역을 뭐 한 30% 계속 유지를 하고 예. 상선을 70% 유지를 하면 수주가 30대 70으로 계속 이루어져요. 회사는 고효율로 가거든요. 그렇죠. 쉬지 않고 돌아가야 네. 되거든요. 근데 해양 플랜트가 2014년 12월에 유가가 폭락하기 이전에 불호황이 한 번 와서 국내에 있는 모든 조선 업체들이 거기에 이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올인을 했다가 네. 크게 다쳤죠. 15, 16년 이렇게 엄청 적자를 냈으니까. 그래서 많이 줄였는데 삼성은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을 제일 덜 줄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선이 턴어라운드 하는 데 있어서의 대장은 상선이지 해양은 어쨌든 아니었습니다. 예. 여전히 삼성이 유지를 하고 있는 이 해양 플랜트의 영역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미래에도 딱히 수주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 삼성이 꾸준하게 그래도 근성을 가지고 수주를 했던 네. LNG FPSO라고 하는 것이 크게 만들어 본 레코드가 결국 삼성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덜 올랐다. 그래서 그 제일 이제 관건이 저 조선주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댓글이 그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이러는데 지금 좀 노동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되고 있나요? 1, 2월에 회사들이랑 컨택해서 얘기를 해보는 분위기와 예. 5, 6월에 컨택하면서 느끼는 분위기 조금 사뭇 다릅니다. 오, 생각보다 인력은 잘 채용이 되고 있는 편이다. 정부 추산 기준으로 한 14,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지금 한 5,500명 정도까지는 채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외국인 인력을 많이 들여와서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업종에서 넘어오는 게 어느 정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선 인력은 10만 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건설 쪽은 그 종사자가 한 50만 명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요만큼만 넘어와도 시장이 다 채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렇게 전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전쯤에 그때 조선업 업황 안 좋아졌을 때 뭐 반도체라든가 건설업황 네, 많이 맞습니다. 넘어갔던 네. 인력들이 반대로 또 거꾸로 건설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또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구나. 뭐 평택 예. 건설 그 현장에 계시는 분이 뭐 거제도로 다시 돌아오시는 사례도 아.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가장 우리가 좀 궁금했던 문제가 또 서서히 해결해 가네요. 네, 네, 잘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제가 올해 4월 초에도 야드를 갔다 오고 6월에도 야드를 다녀왔는데 거제까지 오셨어요? 예, 예. 그 와, 한 두 뭔데? 달 사이에도 네.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러니까 더 오. 빽빽하게 차 있는 느낌이고 지금 이제 일부 야드들은 3교대로 24시간 돌리고 있는 그런 진짜 상황입니다. 멋있으시다. 아, 다시 또 분위기가 돌아온다는 게 다행인데 혹시 그럼 이제 조선업이 좋아지면 낙수 효과가 또 벌어지잖아요. 그쵸. 하청 업체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작년에 조선 업체들이 보면은 왜 충당금을 떨어낼 때 마지막 4분기 충당금이 이제 인건비 계정이었습니다. 아웃소싱을 원체 많이 하는 업종이라 저희가 조선소에서 10,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면 바깥에도 10,000명이 있어야 돌아가는 게 조선소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단가는 상당히 많이 인상을 시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일부 기자재 업체들, 상장사들 중에서 보면 수익성이 말도 못하게 살아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막 20%대 영업이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뭐 피팅 업체나 뭐 이런 예. 업체들도 보면. 그래서 올해가 그런 업체들이 이제 더 많은 수량의 물건을 만들고 단가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올라가서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그 개선세는 그냥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기자재 업체들 뭐 좀 사이즈 큰 거 한 5개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선박이 앞으로 나가는 엔진을 만드는 업체는 HSD 엔진, 두산 엔진. 옛날 두산 네. 엔진입니다. 그런 업체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가장 화두인 선종이 LNG니까 LNG는 원래 기체인데 액화시켜서 저희가 수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물창의 벽이 고압과 초저온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초저온 보냉제를 만드는 업체는 한국카본이라는 업체와 동성화인텍이라고 하는 보냉제 업체 두 군데가 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피팅이라고 하는 업체는 성강밴드랑 태광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두 업체는 사실 조선업에 해당하는 매출 비중이 막 50% 이상 이렇진 않습니다. 10에서 20% 정도 사이 짓고 보통 석유와 관련된 플랜트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선박의 혈관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관을 잇는 애들. 그래서 관이 두꺼운 거에서 얇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직선관이 갑자기 유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그 유턴 시키는 거 아니면 뭐 리듀서라고 해서 막 관이 좁아지는 거 막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음새를 만드는 업체가 그런 피팅 업체거든요. 기술이 되게 뛰어나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업이라서 여기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이즈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사실 조선이랑 뭐 정유화학, 석유화학 이런 게 안 좋은 그 10년 동안 공장은 100을 돌릴 수 있지만 30%를 돌리면서 지금 버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점점 많은 물량을 만들게 되면서 10년 동안 줄여놓은 비용은 줄여놨고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니까 옛날에는 진짜 매출 많이 기록할 때 4천억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4천억 굳이 나오지 않아도 마진이 막 20%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래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겠네요. 그러면 조선 업종 중에서 네. 이제 좀 우리가 좀 제일 좀 탑픽으로 뽑을 만한 거, 좀 투자자로서 가장 이 기업 먼저 좀 봐야 될 만한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업체나 산업에 대한 뷰가 지금은 특별히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쵸? 아마 제가 바꾼다면 내년 상반기 말 정도에 고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대형 조선소 중에서는 저평가, 수주 잘했는데 저평가인 업체를 사서 더 많이 상승 여력을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 세컨티어는 지난번에는 아마 현대중공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밸류에서는 현대중공업보다는 저는 미포조선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게 HSD 엔진을 한화에서 인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유상증자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한 9월 정도에 종료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왜 HSD 엔진을 인수하는 걸까? 좀 어떤 의견이세요? 저희가 현대중공업은 엔진을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만듭니다. 엔진은 가장 중요한 그 부품에 해당이 되고 선주들이 이렇게 효율을 개선시켜 주세요, 뭐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고 기술을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첨단 기술을 갖다 얹어야 되는 게 엔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재화하는 게 지속적으로 조선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중은 현중에서 만들고 원래 이 HSD 엔진은 옛날부터도 국내 주요 고객은 삼성대우, 지금은 삼성 하나죠. 그리고 이제 해외 중에서는 뭐 중국 조선소 거의 물량을 만드는데 그거를 한화가 이제 품어서 내재화 시키게 되면 한화는 조금 안정적으로 엔진을 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되죠. 삼성은 이제 뭐 하나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엔진을. 네, 과거에 이 HSD 엔진의 지분 구조를 보면 경영권은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2대 3대 주주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서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왔었던 데가 온전히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딜 이후에도 여전히 인하전공이 이제 9%대의 지분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거를 누가 가져가게 될지 그리고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시 현대한테 발주해야지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될 텐데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한 어떠한 툴을 활용하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엔진이라고 하면은 지금 살 곳이 HSD 엔진 아니면 현대중공업 엔진 둘밖에 없는데 현대는 자체적으로 거의 다 사용하는 거고 HSD 엔진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하나가 이번에 다 인수를 한 거고 엔진 쪽도 뭔가 좀 지금 기술이 계속 변화되고 있나요? 뭐 이번에 이제 뭐 LNG 추진 선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LNG 추진 엔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뭐 메탄올 추진 선박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에탄올 추진 엔진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저희가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 엔진보다 단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엔진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과 올라가듯이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아직 엔진 가지고서는 뭐 현대 거다, 뭐 지금 HSD 거다, 이걸 두 개 누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근데 이 밑에 보기 엔진, 추진 엔진 말고 선박에 들어가는 발전 엔진을 맞아요. 현대는 현대에서 만들고 HSD 엔진은 원래 추진 엔진만 하다가 나중에 발전 엔진까지 확대를 했다가 호환기에 그 부분을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업체 중에서 STX 엔진이 그 사업을 여전히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중소조선 업체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냥 그 부분은 현대 거를 쓰거나 현대 힘센 엔진이라고 하는 걸 쓰거나 아니면 일본의 얀마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엔진에 좀 주목할 만한 다른 기자재들, 이게 좀 마진이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있나요? 올해 매출 성장률이 제일 높을 만한 영역은 본행제. 아까 본행제. 말씀드린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이텍. 예. 근데 올해 한국카본에 큰 화재가 나서 제조 역량이 지금 약간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은 경쟁사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조선주 이제 투자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통 주가가 바닥일 때는 투자 안 해 이러다가 이제 좀 주가가 좀 올라오는 추세가 됐을 때 나 이제 조선주 투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주가 수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내년 상반기 정도 말에는 고민 한번 할 것 같고요. 아, 네.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되는 게 일단 실적이 계속 그때까지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 나왔을 때 앞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적어도 10년을 돈을 못 벌다가 벌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마진은 이제 두 자릿수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외형이 막 8조, 9조 되는 회사가 두 자릿수 이익 나기 시작하면 1년에 조 단위로 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아주 얄팍해진 이 자본이 예. 순풍순풍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고민을 조금 덜 해도 되는 그런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근데 한국에 있었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네. 고민을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배 더 많이 만들고 점점 비싸게 만드는 거 좋긴 한데 그 다음에 뭔가 구조적인 그런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면 저는 그때는 의견을 좀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조선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승 사이클 한번 잡으면 좀 길게 가는 편이네요. 다른 업종보다는. 증설 사이클이 아니면 길게 갈 수 있고요. 너도 나도 증설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다운 사이클이 다시 오겠죠. 근데 뭐 배는 다른 국가나 다른 회사들이 쉽게 도전하기 좀 어려운 분야 아닌가요? 도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체적인 몸집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 산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내가 다시금 뭐 증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달겨들 수 없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입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시장이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때는 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 알았는데요. 네. 조선주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 투자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저도 만만치 않았지만, 뭐 제가 만약에 이제 언제쯤 마음을 바꿔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그때 꼭 다시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좀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한번 조선소 투어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